네, 이번 방송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어려운 주제를 정했어요, 저희가.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특집입니다. 배경은 뭐 하나 깔려야 될 것 같은데. 두둥. 아니면 그 국악 소리, 가야금 소리 이런 거? 그렇죠. 해금 소리 이렇게 아쟁 해금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한옥 특집인데요. 여러 특집 기획들을 저희가 애초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한옥을 고른 건 명절이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 단순하게. 단순하게 저는 명절이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옛 주거의 각각의 특성과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살고 있는 공간들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고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좀 집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막 그렇죠. 재료 네. 이야기하고 시공 과정에 대한 네.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은 집을 짓기 전에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것들,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방송부터는 아마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시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맞아요. 하늘이 돕는 방송이네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좋으니까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봅시다. 네. 사실 대부분 우리 집들은 초가집이었겠죠? 그렇죠. 네. 서민들은.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남아있는 주거들은 대부분 기와집들, 양반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대부들. 기본적으로는 네, 양반들이 살던 기와집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한옥의 두드러진 특징은 채 나눔인 것 같아요. 무슨 채 이렇게 집들이 그렇죠. 찢어져 있다는 네. 거. 건물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 큰 담 안에. 한 동 이렇게 여러 동으로 떨어져 되어 있는 있다는 거죠. 거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채 나눔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옥의 채 나눔은 기능별로 또는 이제 뭐 사용자별로 이렇게 채를 분리하고 채와 채 사이에 마당을 구성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네. 보통은 뭐 행랑채, 사랑채, 안채 이 정도로 나눠져 가장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그거죠. 대문채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큰 집은. 그렇죠. 이게 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채 안에는 방이 있어요? 있는 거죠. 방하고 예. 마당? 예. 마당까지 마당을 공유하고 있고. 하고 있는 채도 있고 그렇죠. 행랑채 같은 경우는 행랑 아범이 사는 방이에요. 이리 오너라 하면은 누가 딱 나오잖아요. 노비들이 살잖아요. 노비들이 행랑채에 사는데 행랑 마당이 있는 집도 있어요. 큰 집은. 보통 채하고 마당하고 같이 묶어서 영역을 묶어서, 갖고 네. 진짜 좋은 집이네.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옛날에 뭐 다들 돈 벌어서 잘 살았나? 다들 돈을 벌어서 잘 살았겠죠. 노비들이 일을 해서. 구도는 지금이랑 똑같네요. 노비들이 그치. 일하고. 외거 노비, 솔거 노비 막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노비, 솔거 노비들이 행랑채에 주로 사는 거고 외거 노비들은 바깥에 초가집 짓고 사는 거고. 맞아요. 출퇴근하고. 출퇴근하는 그렇지. 노비들 따로 있. 그러니까 현역하고 공이 아니야 상근 상근하고 예비역하고 현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직원. 아니야 그거하고는 좀 그건 달라. 아니야? 다 정직원이야. 다 정직원이야? 평생 종직원이 종속 직원. 대문채도 보니까 방이랑 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문채라는 거는 채인데 채라는 건 어떤 건물 한 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랑채가 담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행랑채 가운데 대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문채가 없는 집들은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담 아니면 중간에 행랑채. 대문이 있거나 이런 건데 이렇게 행랑채나 문간채, 대문채 이런 것들이 있는 집들은 건물이 쭉 이어진 상태에서 가운데 뚫려서 대문이 있으면은 대문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대문을 위로 쑥 올려요. 주변보다 소술 대문이라고 높게. 그리고 가끔은 행랑채가 사랑채 옆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 담으로 구성 안 되고. 한옥도 사실 다들 각자의 집을 짓는 거니까 모든 특성이 다 일치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집마다 다르니까 집주인에 따라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한옥이 재료적 특성상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집 자체의 구조만으로는. 왜냐면 소리가 잘 들리고 방음이 전혀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마당이나 여유 공간으로 했다는 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주택 구조인 거죠.
그리고 사랑체. 일단 행랑체, 대문체를 통해서 집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체는 사랑체예요. 대체로. 이 사랑체가 남자들이 주로. 그렇죠. 대감마님이 근데 왜 사랑일까요? 생각 안 해본 질문이다. 난 이게 왜냐면 어. 드라마 같은데 맨날 사랑체 있다 뭐 하면 사랑방 사랑방 손님. 뭐 이렇게 하면 뭐라는 데지? 그게 사랑방이 원래 손님방, 그러니까 사랑체에 손님을 재우거든요. 왜 사랑을 사랑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나? 아주 이게 옛날부터? 한자일 수도 있다는 우리말이잖아, 생각이 원래.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엔 괴다라 그랬지, 우리말로.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하다의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말이겠지. 다른 의미인 것 같은. 사랑체의 사랑은 한자어였습니다. 집을 뜻하는 사자에 사랑체를 뜻하는 랑자가 합쳐진 게 사랑인데요. 여기서 랑자는 집을 뜻하는 부수와 산의 랑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산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안 찾아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우리도 만물 박사가 아니어서, 우리 또 한옥 전문가들도 아니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 잠시 당황했어. 아무튼 보통은 어쨌든 사랑체는 남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거처고, 그다음에 손님들 오면은 이제 그쵸. 접대하는. 그리고 보통 대청마루가 여기에 있죠. 아, 사랑체요? 큰 마루. 아. 손님도 받고 큰 네. 행사도 하고 집안에 그런 거는 사랑채나 사랑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채에 보통 대청마루가 있죠. 가장 큰 마당. 아니 마루. 그다음에 마당도 좀 크고. 그리고 이 마당이 대문체랑 바로 직접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좀 개방적인 공간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까요. 딱 사랑채까지가 대문에서부터. 그다음에 내밀한 곳. 안채. 안채. 아무나 못 들어가는. 우리나라 여주인의 일상 거처이자 침실, 부엌, 곳간 등이랑 연결이 돼 있고. 앞마당이 따로 있고. 그래서 큰 집들 보니까 그 바깥에 행랑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안 행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고 안 행랑채는 이제 여자 사랑채에서 노비들? 안채로 넘어갈 때 있는 거죠. 넘어갈 때 있는 건데 그 안채를 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행랑채 자체가 그러니까 노비들 그 안 살림하는 노비들이 주로 있겠죠. 바깥 행랑채에는 주로 바깥 살림하는 노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 행랑채로 안채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에는 딱 이렇게 미음자 집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안에 사는 여자들은. 그렇죠. 바깥에도 잘 출입하기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럼 이런 안주인들 보쌈하려면 담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 거야? 아니 뒤에 아니 뭐 들어가는 건 그렇다 쳐도 나와야 되죠. 아니 지고 나와야 돼요. 뒷산으로 들어가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나?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죠.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 전통 가옥들은 종갓집이 가장 마을에 깊숙이 있거든요. 제일 높은 곳이나. 종갓집이 그래서 보통 산 아래야. 그치. 산 타고 들어가면 위에서 들어가야 돼. 뒤에서 안채로 들어가야 바로 돼. 연결하는 거지. 뒤에서 들어가야 돼. 백어택. 아니 그래서 막 안채 옆에 그 일부러 외거노비 사는 초가집 같은 거를 보디가드? 예. 안채 바깥쪽 담 바깥쪽에 일부러 가장 믿을 만한 노비들을 거기 살게 한대요. 젊은 노비들을. 그래서 그 둘이 바람 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구나. 가장 믿을 만한. 돌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유교니까 사당이 있겠죠? 집안에 양반 집안에 신주를 모신 건물. 사당이 조그만 데도 있고 사당에 담 문 다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사당이 따로 이렇게 별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뭐 있죠. 그냥 사랑채에 있는 뭐 대청에 모셔둔다든지 뭐 방 하나에 모셔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막 집이 한 99칸, 50칸 막 이렇게 되면 요 정도 채로는 뭔가 모자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그렇지. 경우에 막 별당, 안사랑채 막 이런 거 생기더라고요. 막 많이 있는 거지 이것저것. 안사랑채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안채랑 사랑채 사이에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별당은 우리 별당 아씨. 그쵸. 그게 딸, 안사랑채. 자녀들이 주로. 좀 큰 여식. 뭐 아니면은 안채가 보통 안쪽에 있고 우리 아까 배산임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채가 약간 지대가 높은 데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노모들은 안채에 살다가 좀 그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면 이제 안사랑채로 나오거나 이렇게 좀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스트룸? 아닌데? 그렇죠. 게스트룸은 아닌데. 빈방. 빈방. 빈방이지 뭐. 노는 방. 노는 방. 남는 방. 남는 방. 남는 방 많았겠지. 많았겠죠. 옛날엔 또 왜 손님 오면 손님 절대 내치지 않는 게 또 그렇죠. 양반 법도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 되게 부잣집이나 되게 명망 있는 정승가의 과거 시험 보러 지방에서 유생들이 맞아요. 막 올라와가지고 다 재워달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엄청 많은 방을 일부러 비워놨었겠죠. 그런 언제나 손님들을 받을 수 있고 큰 그 집일수록. 방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대감마님들이 노비들을 이렇게 난 드나드는 거야? 참 얘기한 줄 뭔 알았어. 소리야? 뭔 소리야? 뭔가 시작은 되게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인데 내용이 점점 아까 야사. 시작해서 보쌈하려면 담을 몇 개 넘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여유잖아요. 그렇게 빈 방을 막 만들어 그렇죠. 놓고 막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위세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테고 실제로 좀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손님을 이렇게 못 받는 게 또 좀 명예롭지 못한 그렇죠. 그 약간 당시에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우리 집에서 잘 대접해야 먹여서 되는데 맞아요. 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죄를 크게 생각했죠. 그걸 잘 하는 게 나의 명예도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네. 내 위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랬을 테고 그 집의 규모는 아마 그런 것들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역들을 구분하는 방법들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담, 그렇죠. 담으로 기본적으로는 막아놓는데 문, 그렇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랑채로 어떤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담이 보면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지 않고 있는 담도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일부만 탁 세워져. 가려지기만 하는 거지 그냥 시선 차단용.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 말고 돌아가시오?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채 자체 배치가 조금 시선이 일단 차단되는 배치일 경우에는 그냥 담만 세워놓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는 굉장히 다양한 건축적 어휘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즘 건축 장치들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 배치도 되게 딱 적절한 배치에 더 이상 손을 대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은 맞아. 그런 정말 배치들이 손댈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젊은 건축가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건축적 어휘들이 가만히 잘 보면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옥 안에 다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옥이 참 되게 우리가 옛날부터 어쨌든 우리 뼈 속에 뭔가 남아 있겠죠. 그런 한옥을 살았던 그런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국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로 좀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배치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면을 쫙 펼치고 치수에 맞춰서 선을 그리고 뭔가 우리는 뭐 황금 비례라든지 맞아요. 그리스 신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없는데 비례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치? 없는데 제가 오늘 팟캐스트에 이제 한옥 관련된 얘기하시는 분 얘기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감으로. 근데 그 맞아요. 말 자체가 뭔가 네, 대충이라는 게 정확한 어떤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일을 대충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대충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내가 전문적이고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완전 대충 할 수 있는 정밀하고. 거지. 내가 뭐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면 대충 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지붕 처마의 선 이런 것도 되게 뭐 아름답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게 어떤 비례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잡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양 건축 그걸 네. 계산해가지고 서양 건축은 다 어떤 계산해서 치수가 있고 막 치수를 하는데. 막 비례를 규격화하려고 뭐, 하고 막 이런 처마라인은 진짜 3차원 완전 3차원 네.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처마 라인 잡을 때도 마당에 서서 산을 보면서 목수가 위에 올라가서 마당의 크기와 집의 크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대충 완벽하지. 잡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야. 정말 아니, 모든 그런 거 전체적인 있잖아요. 거를 다 고려해서 짓는 그 거죠. 옛날 고택이나 어디 절이나 이런 거 배치 보면 다 사각형 건물들이고 영역들인데 이게 일직선으로 쫙 안 돼 있고 약간씩 축이 맞아요. 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있잖아요. 풍부한 공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축이 틀어져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축을 똑바로 놓는다거나 여기서 조금 더 틀면 이상해져. 그 느낌이 아닌 그건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대충 하는데 완벽한. 그러니까 어떤- 뭔가 땅의 형상을 아주 좀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죠. 안 치는 거죠. 땅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마당 얘기했었잖아요. 마당이 어떻게 보면 한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비어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일부는 뭔가 정원처럼 만들기도 하는데 대체로 정원처럼 만들기도 어. 하죠. 네. 대체로 근데 비워놓죠. 사실은 마당의 용도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용도였던 생활 거죠. 공간. 네, 생활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그치. 집 안에서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어. 집 밖에서 하는 일은 그냥 집 밖에서 하는 거고 옛날에는 다 삼시세끼처럼 살았던 거지. 그치. 뭐 널고 막 이런 아, 거죠. 널고 그럴 때. 어. 아. 근데 이제 마당이 크면은 그 주변에 사랑채에 누마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쪽에는 이제 정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기도 하고요. 누마루라는 거는 마루인데 정자처럼 마루인데 생긴 거? 높은 거예요. 그렇죠. 높은 마루? 사랑채 바닥보다 살짝 올라가서 올라가서 정자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그 저기 아니야. 거기서 남자가 밤에 술 마시고 있으면 그렇지. 지나가던 여자 노비가 보고서는 어머 저 오빠 멋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맞아. 어? 거기 아니야. 그곳. 그곳. 누마루. 루마르는 어쨌든 약간 공개돼 있고 거기서 경치를 즐기는 곳이니까. 그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그 누마루 앞쪽 주변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술도 먹고 손님도 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정원처럼 꾸며놓는 곳들도 있어요. 우리 민족은 또 음주 가무와 풍류를 아는 그렇지. 그런 민족이잖아요. 아니 이게 한옥 그러면 저는 사실 민속촌도 안 가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한 번 진짜? 가보거나 안 되게 어렸을 때 가봤었어요. 한번 갔을 거야. 근데 진짜? 소풍도 안 갔어 우리는. 절은 민속촌을. 가봤죠. 예? 절. 절은 가봤죠. 근데 이 한옥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이제 텔레비전을 통한 사극이기 때문에 사극. 마당 그러면 왜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 물건 싸놓거나 아니면 노비들 멍석말이 당하거나 멍석말이 이거 곤장 맞거나 곤장 먹고 그런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게 노비들 멍석말이 할 때 대감마님은 열나 높은 대청마루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있잖아. 지적질하고 있고 사랑채가 약간 그런 건의를 위해서 약간 기단을 높게 쌓기도 하고 마루도 막 천정 되게 높게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 얼마나 위협적이겠어 그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정원은 이렇게 뭔가 꽃을 심고 막 이렇게 꾸미는 개념이잖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채의 뒷마당, 경사면하고 맞단 쪽에 보통 그런 것들 심어놔서 이 안채에 사시는 그 안방마님이라든지 여자들이 좀 이제 가꾸거나 뭐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통 많이 활용이 됐죠. 궁에서도 후원이 제일 이쁘잖아요. 궁에도 그 침전 그 이름이 뭐야? 교태전? 중전마마 있는 교태전. 침전. 그 뒤에 정원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거기 약간 비탈로 해가지고 돼 계단식으로. 있는데 계단식으로 정원이 꾸며져 있고 굴뚝도 사이사이에 되게 이쁘게 나와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어쨌든 마당은 중요한 요소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동양 철학 얘기할 때 비워져 있는 게 곧 채음이고 채음이 비음이고 이런 말들이 그냥 조금 말을 갖다 붙인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마당은 비워져 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뭔가 다 하고 맞아. 네. 마당이 여러 중심 가지 생활 공간인 것 같아. 생활들이 활동들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또 채워지는 거고 비워지는 거고. 그렇죠. 요새는 사실 우리는 채나눔 잘 안 하잖아요. 못하죠. 이게 되려면 이제 땅이 할 수가 어마어마해요. 없지. 네, 땅도 땅이거니와 너무 이제 저희가 편한 어떤 그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마당 생활을 안 네.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회사 가서 일하지 그러니까 마당에서 집에서 일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의 용도가 예전에는 일도 네. 하고 살기도 하고 그 모든 용도를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거 용도만 딱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채 나누면 외벽 그 공사비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채 나누고 뭔가 비움과 채움과 마당을 이렇게 그렇지 않아? 계획안을 만들어도 그 외장 그 그래 범위가 단열 다 따로 해야 되고 다 확 늘어나서 그렇지. 동이 분리되는 건축주분들은 거니까 싫어하죠. 좀 근데 네, 그런 건 안 있잖아요. 요새 좋아하세요. 단독주택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마당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당은 있죠. 어디 이제 설계 그런 모형을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뚫어서 미음자처럼 중정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막 이쪽 오른편에는 뭐 아들 방이 있고 왼쪽 편에는 그냥 거실 같이 있고 그래서 뭐 마당 가운데 이제 마당이죠. 마당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옛날 그러니까 도시형 한옥인 것 같아요. 아직도 맞아요.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뭐 해방 이후에 또는 일제시대 때 막 지어졌던 도시형 한옥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주로 일일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가깝게로. 보통 서울 시내에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 한옥들이 다 그때 도시형 만들어진 한옥들. 도시형 한옥이거든요. 디귿자로 돼서 일명 약간 어. 요즘 말로 하면 집장사들이 지은 그렇죠. 한옥. 그 맞아요. 당시 집장사들. 그 당시에 한옥집 장사들. 예, 약간 개조해서 그 네. 조그만 땅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음. 걸로 다닥다닥다닥 붙여서 그게 각각 개별 네. 한옥들은 그게 주어진 땅에서 작게 지은 것도 있지만 음. 그때 집장사들이 요즘 땅 개발하듯이 재개발하듯이 필지 몇 개를 확 크게 사가지고 다 그렇게 바둑-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바둑판처럼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똑같이 한옥을 생겼어. 넣고 그래도 파는 어쨌든 경우도 그 있어요. 안에 그 중정을 만들어서 그렇죠. 요새 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옥이 일반적으로 아니라. 사람들이 한옥 했을 때 떠올리는 게 어쨌든 중정, 처마의 느낌, 마당 외부 뭐 이런 공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필지가 아닌 조그만 데서 그런 걸 구현을 하려면은 중정의 형태로 가는 게 네. 프라이버시도 좀 확보를 해주고 요즘 건축 쪽에서도 마당에서 제한을 뭘 많이 하든 하죠. 완전 너무 개방돼 있으니까 요즘. 이게 진짜 그 생활 양식이 바뀌니까 집 구조 같은 것도 바뀌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옥에 대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올 수 있지만 생활 같은 거는 아니 생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는 것 예. 같아요.